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급증하고요. 분양 가격도 덩달아 비싸지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선이 마지노선인 양 고분양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 아파트 시세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거품이 생긴 이후에 미분양과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또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재 가치를 잘 따져보시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따라잡기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번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십시오. 자,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51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도시계획연구소 성희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1930년에 태어나셔서 투자의 귀재, 오하마의 현이라고 불리우신 워렌 버핏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앵커님도 들어보셨죠? 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말자.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정보와 논리에 의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정보와 논리가 맞다면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오늘 또 부동산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논리로서 한번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보와 논리를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번 한 주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야 될지 부동산 이슈 먼저 한번 챙겨볼까요? 네, 1980년대 후반에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때도 지금처럼 올랐는데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올랐죠. 그래서 네. 1년에 평균 13%에서 14%씩 4년간 올랐어요. 4년간 네. 올랐기 때문에 60%가 올라서 사회적 무리가 많이 됐습니다.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 연장시키는 이런 법을 89년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전세값이 잡히긴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서울 전세값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0월 중순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9개월이 조금 넘는 지금 기간 동안에 13.4% 놀라웠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연말 정도 12월 정도 되면 15%로 15% 이상으로 지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15%쯤 오르면 매매값은 우리나라 29년 통계를 보니까 86년부터 29년 통계가 있는데요. 매매값은 전세값의 절반 정도 오르다라는 게 통계로 29년 동안 확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매값 상승률은 7%에서 8% 정도 예상이 된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10년간 연간 전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러한 이유들은 첫 번째로 재건축 이주 수요.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이 많이 돼서 강남 재건축도 지금 분양을 해서 4천만 원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이주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월세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세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민들한테는 전세값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럼 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까지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지금 현재 10% 올랐고요. 군포, 남양주, 구리, 서울과 인접한 시군에서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 양주나 포천이랄지 서울과 좀 비교적 떨어져 있는 데는 전세값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가 전세값이 한 11%, 북구, 경북, 경산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월세 비중하고 전세 비중을 해봤더니 최초로 다가구 같은 경우는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보다 6.6% 정도 월세 전환율이 빨라지고 있어요. 6.6%가 월세를 더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되면
우리나라도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서 서울 매매가도 지난주보다 0.12%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서울 전세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통계를 놓고 한번 살펴보면 서울 전세값은 이 IMF 때하고 금융위기, 리먼 사태,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를 제외하고는 전세값이 빠진 적이 없어요. 29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그런데 짝수의 법칙이 지배를 하다가 이제 홀수의 법칙, 리먼 사태 이후로 홀수의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짝수에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통계치를 놓고 봤을 때 올해 한 15% 놓고 봤을 때 내년에 한 7%에서 8%의 전세값 상승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왜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냐? 전세의 월세 전환이죠.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따라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82%입니다. 그리고 기름동은 87%죠. 3억짜리면은 거의 90%라고 봤을 때 2억 7천만 원이 전세예요. 그래서 뭐 갭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름동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이게 한 분기 상승률입니다. 이게 1년 상승률이 아니고 올해 2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2억 5천짜리 전세가 올 초에 2억 5천이 10개월 만에 3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너무 그 가파른 어떤 상승률을 보이는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당장은 대안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이랄지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어떤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그러기에는 힘이 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포구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이게 한 800세대, 900세대 되는데 833세대죠. 전세 매물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800세대, 900세대, 1000세대 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입주 시점에 전세가 2억 5천이었어요. 입주 시점에 한 6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요. 7년 전에 2억 5천인데 지금 8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보다 6년 만에 3배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주 수요 증가 문제가 되는데요. 서울 이주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해서 6만 가구가 이주를 해요. 그런데 공급은 3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만 세대가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전세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좋은 신호 자체는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수요자가 일부 분양시장으로 지금 흡수가 되고 있어요. 분양을 많이 받죠. 하도 이제 전세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흡수가 되고 있으나 지금 분양받은 것들은 2017년, 2018년 앞으로 2, 3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2, 3년 뒤까지 전세 난해소는 난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전세가 상승을 하고 2017년, 2018년까지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뭐 홀수해에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신기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의 서울시의 그러한 아파트 공급 물량의 변화, 그런 전세 품귀 현상의 이런 추이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01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상담 예. 도와드릴까요? 저 임대 수익형을 찾고 있는데요. 네네. 브라운스톤 서울하고 네. 순화 더샤 네. 포스코에서 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그게 주상복합이에요. 네, 구매하려고. 주상복합이요? 네. 예, 예. 자, 구매 알겠습니다. 자, 수익형으로 목적으로 두 가지 아파트 중에 어느 쪽이 더 괜찮을지 한번 양쪽의 전망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듣고 그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서울은 충정로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충정로에 있는 거. 이게 예. 한 2000년대 중반에 준공 떨어졌죠? 몇 년에 준공인가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여유 자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3억
한 5천 정도 가지고 3억 5천이면 이제 대출을 발생을 해서 예, 레버리지 예.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아, 예. 브라운스톤 서울은 서소문 근린공원에 지금 인접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수나 더샵 같은 경우도 포스코 예, 더샵 포스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포스코 더샵하고 서울역에 가까운 예. 이런 두 개 주상복합입니다. 서소문 근린공원을 끼고 양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네요. 예. 중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그냥 찾다 보니 그렇게 그렇죠. 됐어요. 그쪽으로. 이제 이쪽에 서대문구보다는 중구 같은 경우가 더 예. 전세가 상승률도 높고 임대도 더 잘 나가요. 일단 이미지 자체가 예. 중구 이미지가 서대문구보다 좀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예. 일반인들이 일반 수요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게 한 얼마 정도 가나요? 30평대 기준으로? 5억 6천 5억 6천 정도. 5억 6천. 예. 월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세 5천에 220. 5천에 220. 예. 그다음 포스코 더샵은 얼마 정도 가나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이것도 한 5억 6천. 예, 예. 그다음 5천에 거의- 220 정도. 예. 똑같네요 이게. 거의 비슷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거는 30평대 초반 31평이고 예. 이거는 조금 더 크지 않나요? 포스코 더샵은? 80 거의 비슷하던데요? 이게 뭐 한두 평 정도 지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한두 평 정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충정로에 가깝고 그다음에 예. 시청역은 좀 멀죠. 시청역하고 서울역은.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포스코 더샵은 서울역에 가깝고 이제 시청역하고 충정역이 좀 먼은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입지가 예, 비슷하다는 예.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 고민이 되시니까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이 예. 포스코 더샵이 이게 한 6, 7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한 10년 예,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일단은 더 새 아파트다. 새 주상복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 평수가 한두 평이 많고 한 평에서 두 평이 많고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신축이라는 것이죠. 신축 비슷하니까. 세 번째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 이제 그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들어보셨죠? 여기 국제회의 시설. 그래서 뭐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슷하나 여기에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단지 비슷비슷합니다. 양쪽에 해서 공실이 안 나는 어떤 단지를 더 선호를 해야 되는데 뭐 공실도 다 안 나는 단지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나 이게 포스코 더샵 주상복합이 예.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양쪽 다 정말 비슷한 조건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더샵 쪽이 조금 더 낫다는 의견으로 일축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반포 프루지오 서밋 네, 59A 중간층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은지, 네, 매도한다면 매도 시기는 어떻게 되고 예상 프리엄은 어떻게 될지, 네, 또 지금 이후에 서초 한양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네, 네, 여기 분양가가 또 영향을 이제 네, 제가 투자로 했을 때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서초 한양의 예상 분양가는 어떻게 될지, 네, 마지막으로는 실거주로 한다고 하면 대출을 네. 상당 부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실거주의 메리트가 있을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실거주를 한다면, 자, 메리트가 있을까까지 지금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최근에 반포 이쪽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같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프루지오 서밋 괜찮을지 한번 지금부터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한 20대 1 정도 나왔죠? 네, 그렇긴 한데. 경쟁률. 지금 B타입 같은 경우는 20대 1이 조금 지금 뭐 A타입 분양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B타입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좀 하향이네요. 좀 낮죠. B타입보다는. 네, 네. 그래도 뭐 한 10몇 대 1, 20대 1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오면 프리미엄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왕십리 센트라스 같은 경우도 왕십리 3구역인데요. 10대 1이 넘으면서 프리미엄이 3천에서 5천 정도 지금 붙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뭐 복잡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가격이 뭐 적정한 가격이냐,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서초 한양이 분양이 되면서 이 고분양가가 좀 아니냐 좀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억대 중반 받으셨나요? 10억 초반으로 받았습니다. 아 10억대 초반. 네. 이게 24평이죠. 네. 24평이면은 한 10억 한 2천, 10억 3천 정도 지금 되는데 이거를 24평으로 나누면은 이게 한 4,200만 원 정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 평균 분양가가 4,040만 원인 거를 알고 계실 텐데 25평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3.3제곱미터는 150만 원 정도 다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계약이 28일이죠. 내일 네. 모레인가요? 28일 날 네. 또 레미안 서초 SDGS 해가지고 이제 강남역에 있는 걸 또 3,850에 분양을 하니까 내가 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네네.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서초구는 이 85제곱미터 이하 다시 말해서 25평하고 30평대 비율이 47%밖에 안 돼요. 47%. 중소형이 47%라는 거죠. 서울시는 한 70%쯤 되거든요. 중소형 20평대하고 30평대가 70%인데 서초구는 47%니까 그만큼 공급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24평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거는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레미안 우성 3차 같은 경우 레미안 서초 STG인데 S자 빼는 거 우성 3차가 3,150만 원에 했고 우선 2차 지금 오늘 내일 분양하는 게 3,750이에요. 따라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3,850이네요. 700만 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한 3천 정도 올렸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분양 시장이 받쳐주는 한은 소형 평형에 대한 거는 중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중기적. 중기적이라는 거는 2020년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 2023년. 그래서,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치청실 같은 경우도 20평대가 25평이 11억 정도 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반포 자이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자이가 10억 3천, 10억 5천 정도 가는 현상을 봤을 때 10억대 중반에서 11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보유를 해도 되나 반포 1차, 반포 주공 1차하고 신반포 3차가 한 10,000세대 이상 쏟아지는 2020년 이후, 2023년 이후 때는 한번 매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근데 제가 부동산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네. 여기 입지 대비 가격이 너무 높게 돼서 이제 분양이 매수 희망자나 이런 분들이 없다고 많이 없고 냉담하다고 시장이 냉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식을 수는 있어도 일단은 고분양가 제가 가격에 이제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약간은 네. 고분양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괜찮으니까 보유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셔도 학군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2020년에서 2023년 중기적으로 보유하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여기 지금 제가 대학로 동숭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빌라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향후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이 어떤지, 네, 향후 전망이 안 좋으면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될지,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자 빌라에 관한 정보 조금 여쭙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네, 동숭 4락일 네. 11-5 네, 혹시 집원 주소 아시나요? 4-67번지 네. 네, 402호요. 네, 4-67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네. 빌라가 언제쯤부터 거주를 하셨나요? 지금 6년 정도 네, 됐거든요. 분양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아니 그냥 사서 왔어요. 네. 자, 빌라는 좀 신축인 편인가요? 아니면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나요? 2000년도에 네. 지금 준공됐다고. 네, 2000년도에 네. 건축을 한 빌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도 찾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상담 네.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용 평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전용 평수. 18평이요. 아, 18평이요. 네. 지금 입지는 이게 대학로에 지금 인접해 있네요. 대학로까지 해화역까지 한 7, 8분 걸리나요? 네, 한 6분 정도 걸리고요. 네. 네, 살기는 엄청 좋아요. 편해요. 네, 그렇죠. 주변에. 아, 18평이면 네. 대지 지분이 한 9평 정도 지금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 빌라 같은 경우 땅 모양을 보니까 한 6, 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대 수가 한 8세에서 10세대 정도 되죠. 네. 세대 수. 예. 네. 그러면 10세대면 네. 뭐 한 6평, 7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해가지고 일단 묶여 있거든요. 주거 환경 개선 지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첫 번째 이제 개발 호재는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인데 이게가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기반 시설만 정비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짓는 거는 아마 지금 박원순 시장 하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값이 상승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 6년 정도, 5년 지금 2000년에 준공이면 한 2010년에 준공이라고요? 2000년이요. 2000년도. 2000년 준공이에요. 그럼 네. 16년 됐네요. 아, 네, 그 정도 됐어요. 16년이면은 매도하셔야 되겠네요.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저는 한 6년 정도로 된 걸로 착각을 했는데 16년 정도 됐으면 20년 정도가 지나면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올해나 내년 가을까지는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 한번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면은 앞으로 매도가 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내년이나 뭐 그때쯤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부동산 전화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투자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방송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주제는요. 2015년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 분석과 돈 되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하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 상담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고요.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매물 정보와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